네,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번에 저희 퀴즈 한번 봤었죠? 퀴즈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풀이 과정을 적어가지고 여기 네이버 클라우드에 올려놨습니다. 한 번씩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리뷰를 해보면은 LI 1번이 LID의 정의를 쓰고 한 가지 이상의 기술을 예를 들어 설명하시고 해놨습니다. 이건 좀 내용이 기니까 여러분들 PPT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LID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강우에 지하수로 침투하는 것을 증대시키고, 왜냐하면 불투수 면적이 너무 증가해가지고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B.5 염원들을 제어할 수 있는 내용들, 기타 등등을 쓰면 될 것 같아요. 수자원 이용 현황 중 가장 많은 용도, 농업이죠. 약 50% 이상입니다. 그리고 수계에 용존되어 있는 이온물질 구성에 대해서 해수와 담수의 차이점을 쓰라고 되어 있어요. 이온물질의 구성에 대해 쓰라고 했습니다. 담수에서는요, 여러분, 담수는 뭐죠? 우리가 지금 학교 앞에 있는 경안천,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이런 물 있죠? 염분이 없는 물을 담수라고 합니다. 근데 그 담수에서는요, 오염물질의 구성이 그때그때 달라요. 즉, 오염물질이 어디서 많이 공장에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면은 그 지역의 하천에는 오염물질 농도가 뒤죽박죽 될 겁니다. 또 그렇지 않더라도 자연 상태에서 가만히 두었을 때도 오염물질의 농도가 일정하지가 않아요. 지역마다 달라요. 그런데 바닷가에서는 물속에 녹아있는 이온물질들, 클로라이드, 소디움, 포타슘, 칼슘, 마그네슘 이런 물질들이 모두 일정한 성분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일정 성분비의 법칙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수와 해수의 가장 이온 구성에 대해서 가장 큰 차이점은 해수는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가지고 있다. 담수는 그렇지 않다라는 내용입니다. 환경 호르몬의 작용 중 대표적인 두 가지 작용. 미믹 현상, 블러킹 현상. 어렵지 않죠? 그리고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 중에서 우리가 5VOC라고 해가지고 규정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5개고요. 자, 그리고 최적의 주입량을 0.5%의 알럼 용액 20ml가 시료 1500ml에 대해서 최적의 조건이라고 가정하면 최적의 주입 농도의 양을 구하는 겁니다. 최저의 주입 농도니까 밀리그램 per 리터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이만큼을 넣었는데 어디다가 여기다가 이만큼 여기다가 넣은 거죠. 이 정도의 농도를 이만큼을 여기다가 넣은 겁니다. 자, 그대로 해주면은 단위 환산하는 문제죠. 어렵지 않아요. 침전은 4가지 형태, 종류에 대해 쓰시오. 1형부터 4형까지 쓰고 각각 내용들을 쓰고요. 여기다가 사실은 내용들을 다 우리가 기말고사나 이런 거 볼 때는 내용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퀴즈로서 그냥 구분할 수 있는 내용들만 적었습니다. 여기 내용들을 안 써도 여기 문제에서는 다 맞게 해드렸어요. 염소 소독 과정 중에서 클로라민 화합물이 생성되는 과정에 대해 쓰시오. 여러분, 염소 소독이라는 거는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소독 과정 중에서 염소를 왜 쓸까? 뭐였죠, 여러분? 지속성. 그죠? 지속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싸고요. 컨트롤하기도 편합니다. 그래서 이 염소소독을 많이 쓰는데 이때 클로라민 화합물이 생성이 되고 이러다가 암모니아가 있었는데 거기에 염소가 만나가지고 파괴점 염소 주의법이라는 질소 제거 공정이 기술이 개발된 거예요. 파괴점 염소 주의법,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암모니아와 염소가 만나는 비율은 2대3이고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실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실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졸업해서 나중에 현장에서 업무를 보게 될 때는 가장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그거는 실제적인 결과고 이런 과정들에서 아직 학생이니까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5번 하천의 유속이 20이고 상류의 BOD 농도가 150이다. 하류로 이만큼 유화했을 때 하류 지점 BOD 농도를 구하시오. 자, 어렵지 않죠, 여러분?
이만큼 지나간 거는 우리에게 뭐를 주는 힌트입니까? 시간을 주는 힌트예요. 그 시간을 t값을 구한 다음에 t값에다가 대입을 해서 풀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k값 있죠. k값이 대부분 탈산소 계수인데 이게 주어져요. 근데 이 6번에서는 이거를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BOD가 최종 BOD 6값이 500이고 BOD5가 400 ppm일 때 탈산소 계수를 구하시오 돼 있어요. 자, BOD5가 400일 때 BODU 1 곱하기 11-KT 요 공식을 사용을 하는데, 자, 우리는 요 K 값을 구하는 거죠. 나머지 다 주어져 있습니다. 다 넣으면 돼요. 다 넣으면 돼요. 자, 요거 K 값에 있는 항만 빼놓고 다 우측항으로 이전시켰습니다. 그 다음 얘가 지수잖아요. 자, 로그를 취해주는 거예요. 로그를 취해주면 바로 K 값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한 번씩만 풀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7번 하천의 길이와 유속이 다음과 같다. 상류에서 유입된 유기물이 하루에 도달할 때 가장 많이 분해되는 경우를 선택하시오. 기타 조건들은 같다. 자, 유기물이 하천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정 효과를 줄 수 있는 자정작용이 증대된다고 봅니다. 즉 체류 시간이 길어질수록 유기물 분해가 잘 된다. 많이 된다. 잘 되는 게 아니라 많이 되는 거죠. 자, 요 기준을 해가지고 1, 2, 3, 4 이것들을 시간으로 바꾼 거예요. 50시간, 75시간, 40시간, 60시간. 즉 2번 75시간 동안 냅두면은 미생물에서 자정작용이 가장 많이 되겠죠. 유기물량이 가장 줄어들고 유기물의 분해율이 가장 높아지는 거죠. 자, 요 퀴즈의 내용을 한 번씩 참고를 해보시고요. 수업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염 부하량에 대해서 해볼게요. 자, 부하량이 뭔가 한번 봅시다. 부하량을 쉽게 하면은 우리 여태까지 여러분 여태까지 농도로 했었죠. 농도 있죠? 농도는 무게 어디에? 부피에 어디에 있다? 1리터라는 곳에 이만큼이 녹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를 양으로 구하는 겁니다. 그럼 양이 얼만큼이냐? X 킬로그램 몇이냐? BOD가 200mg/L가 있습니다. 얼마만큼의 양이 얼마만큼의 하천에 배출이 됐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하천에 있는 BOD의 무게는 얼마냐? 비계의 양은 얼마냐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이유를 한번 볼게요. 오염물질의 농도가 아주 높다 해도 발생하는 폐수량이 적다면 오염물질의 총량은 많지 않고 총량이 전체적인 무게, 양이라고 할게요. 총량은 많지 않고 반대로 오염물질의 농도가 아주 낮다 해도 발생하는 폐수량이 많다면 오염물의 총량은 많은 것이다. 당연한 거죠. 자,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 당연한 게 근데 환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숫자로 한번 예를 들면 하루에 100리터의 하수가 발생하고 BOD가 2g/L다. 1리터당 2g씩 나와요. 100리터니까는 즉 리터당 2g이면 하수가 100리터니까 200g, 즉 하루에 200g 발생하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면 반대가 아니라 조금 더 바꿔서 하루에 1000리터의 하수가 발생하고 BOD가 1g/L 발생한다고 볼게요. 그럼 우리는 이거를 일반적으로 잘 생각을 안 하고 이것만 보겠죠. 요거 농도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1g/L는 1000mg/L고 2g/L는 2000mg/L 1000ppm 2000ppm이죠. 자,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쉽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과소평가하는 건데, 자, A라는 경우는 B라는 경우가 있는데 B라는 경우는 BOD가 2000ppm이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근데 A는 1000ppm이 배출이 됐습니다. 어디가 더 오염이 높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겠죠. 근데 한번 실제로 양까지 한번 볼게요. 자, 1000리터가 발생하는 1g이에요. 그러면은 1000
1000g이 발생하겠죠. 얘는 요거 곱하면. 그죠? 리터당 1g이니까 하수가 1000이니까 1000. 그죠? 즉 하루에 1000g만큼 발생한다. 즉 얘가 훨씬 더 많은 BOD 오염물질의 양을 배출시키는 거예요. 얘가 훨씬 더 많이.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농도를 얼마만큼 양으로 하나의 기준점을 세워서 공통하게 배출되는 농도나 양에 관계없이 합해서 무게 단위로 바꾸는 거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게 오염 부하량이에요. 부하량은 농도 곱하기 유량. 당연하죠. 농도죠. 곱하기 유량. 유량이니까 무슨 부피가 되겠죠. 짱 없어지면 밀리그램이 나오죠. 자, 이렇게 무게 단위로만 나오는 겁니다. 그게 부하량이에요. 그래서 부하량 구할 때는 항상 농도에다가 그 유량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럼 부하량으로 사용하는 일반적인 단위가 있어요. 아주 일반적인 단위. 킬로그램 per day. 하루에 몇 킬로그램 배출되느냐. 이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게 이거예요. 그렇죠? 부하량이. 그런데 우리가 항상 문제를 접하거나 환경에 무슨 매스컴을 접하거나 분석을 하거나 하면 실험실에서는 이걸로 나타냅니다. 밀리그램 퍼 리터로, ppm으로. 그렇죠? 근데 부하량을 쓰는 거는 이걸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단위 환산을 미리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x 킬로그램 퍼 데이. 이게 이거죠.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그랬어요. 부하량의 단위로. 그런데 우리는 얘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요. 밀리그램 퍼 리터도 일반적으로 사용해요. 분석을 했을 때는 밀리그램 퍼 리터로 분석이 되니까. 그리고 배출되는 거 유량은 하루에 몇 톤 해고 큐빅미터, 미터 삼승을 해주죠. 자, 이것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이것도 일반적으로 사용해요. 그래서 서로 단위 환산을 미리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문제를 풀면서 해도 돼요. 문제를 풀면서 해도 되는데 그냥 빨리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자,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렇게 나눠지는 거고, 이거 바꾸면 어떻게 돼요?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나와요. 즉 우리가 밀리그램 퍼 BOD가 1mg per 리터로 100톤 per day 발생했다. 이때 부하량을 구하시면 이거 구한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3승만 곱해주면 킬로그램 per day로 바로 환산이 된다는 겁니다. 이 과정을 생략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참고로 하시고 이따가 문제부터 제가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총량 규제. 오염물질 배출량의 총량을 규제하는 방식 매우 중요. 왜 중요한지는 아까 들었죠, 여러분? 자, 여기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오염 부하량. 아까 부하량은 농도 곱하기 유량이었죠. 이거에 대해서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수량. 10,000톤의 오수를 어떤 하천에 방류하였다. 이 하천은 BOD가 3이고 유량이 1시 100, 1000만, 10만, 100만. 공 6개면 100만이죠. 유량이 300만이에요. 300만인데 방류시킨 오수와 하천과 혼합이 되었을 때 하천의 BOD가 1mg per 리터 높아졌다고 하면 오수의 BOD 부하량은 얼마나 되나. 자, 저도 이런 문제를 항상 보면 여러분 그림을 그립니다. 이게 헷갈려요. 그림을 따다다다당 그려볼게요. 찍찍찍찍. 이게 오수라고 나왔죠. 이게 하천입니다. 자, 이제부터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수량이 1시 100, 1000, 만이에요. 만인 오수 1, 하나, 둘, 셋, 넷 리터 3승 퍼 데이. 오수를 어떤 하천에 방류했습니다. 이 하천은 BOD가 3이래요. 원래 BOD가 3이었어요. 그 유량은 얼마예요? 딴딴딴
300만, 하루에 300만 톤씩 흘러갑니다. 샵. 자, 방류시킨 오수가 이 오수가 하천수와 완전히 혼합됐을 때, 여기서 완전히 혼합됐다고 볼게요. 여기 하천의 BOD가 1만큼 올라갔습니다. 3에서 플러스 1 올라갔네요. 그때 여기는 4 ppm이 되겠죠. 이렇게 됐어요. 자, 1 ppm 높아졌다고 하면 오수의 BOD 부하량은 얼마인가 물어봤습니다. 오수의 BOD 부하량을 물어봤네요. 자, 3 ppm짜리 300만 하천이 있습니다. 여기에 오수가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4 ppm이 돼버렸어요. 하천의 유량은 요거랑 더할 거고요. 301만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오수의 BOD 부하량을 물어봤습니다. 자, 오수가 BOD 몇 ppm으로 가는지 모르죠. 이걸 구한 다음에 곱하면 부하량 나오겠죠. 자, 두 번 요거 한번 구하고 부하량을 한번 구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림으로 보니까 문제가 이해되죠?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하천의 BOD가 1만큼 올라갔으니까 BOD가 최종 4가 됐어요. 여기서 혼합 공식. 여러분 뭐 이거 벌써 까먹지 않았겠죠? 혼합 공식은 굉장히 쉽습니다. 쉽고 아주 활용도가 높은 공식이에요. 산술적으로다가. 이건 어떻게 됩니까? C 믹스 뭐예요? C 믹스 4지요. 4입니다. 4. C 믹스가 4예요. 그죠? 자, 유량 만 더하기 300만 단위는 안 쓸게요. 복잡하니까. 자, 여기 C1, Q1, C1이 X고 Q1이 만 더하기 C2, 3 그리고 Q2 그죠? 그러면은 이 X 값이 304mg/L가 나옵니다. X 값을 구하면 요놈이 이렇게 돼요. 즉 오수가 304, BOD가 304 ppm인 놈을 10,000통씩 배출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BOD 부하량. 요 농도까지만 구하는 겁니다. 부하량을 해야 돼요. BOD 부 어떻게 구합니까, 여러분? 농도 곱하기 유량, 무게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쵸? 자, 근데 여기에서 제가 다 풀어봤더니 단위가 굉장히 큽니다. 킬로그램 데이로 쓰면 좋겠지만 톤으로 좀 바꿔볼게요. 여러분 킬로그램으로 바꾼 다음 톤으로 바꿔도 돼요. X톤 퍼 데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304 농도 곱하기 유량이니까 농도 304 mg 퍼 리터 3자 똑바로 쓰고 그죠? 그리고 유량 곱해 유량 몇이 만이었죠? 하나 둘 셋 넷 리터 3승 퍼 데이. 사실은 여기에다가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면은 킬로그램 퍼 데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단 단위가 크니까 바꿨습니다. 제가 바꾸고 단위 완성만 하는 거예요. 킬로리터 똑같은 거죠. 톤 이렇게 하면은 3.04 톤 퍼 데이가 나옵니다. 이거 이렇게 톤으로 안 바꾸면은 3040kg per day가 나올 거예요. 단위가 너무 커서 제가 톤으로 미리 바꾼 겁니다, 여러분. 자, 어렵지 않죠? 아주 전혀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마지막에 부하량까지 가니까 1번은 풀고 2번까지 풀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다음 내용들은 다음 동영상 바로 이어가겠습니다.